전세 놓은 집주인, 이분 사항을 진짜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만기도 안 됐는데요. 갑자기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0만 원도 아닌 2억 5천만 원을 갑자기 마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금을 깨야 할까요?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금매로 다른 자산까지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이자, 그 손실 전부 다 내 돈이죠. 게다가 집이 꽁꽁 묶여서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소송까지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 사기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만 생각하죠.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세 놓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법인에게 전세를 놓고 계신 분, 또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사건에 여러분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집주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수법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이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요, 또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이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YTN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성 세입자 역전세 사기,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만 발만 동동. 자,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년 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 대표 민모 씨, 회사 숙소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도 정확히 작성했고 돈도 제때 잘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인이니까 오히려 안심을 하셨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한 지 한 달 뒤 이 아파트의 세입자 민 씨가 뒤에서 일을 벌렸습니다. 회사 명의로 설정해둔 전세권,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 임대인은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잘 받았으니까 편하게 지나셨겠죠. 그 사이 내 집이 누군가의 돈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민 씨가 빌린 돈, 그러니까 세입자죠.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들이 전세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쉽게 말하면요, 법원이 그 권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이죠.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집 매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 수가 없겠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민 씨는요,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더니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급하게 2억 5천만 원을 다행히 마련해서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변제 공탁, 쉽게 말하면요, 이 돈은 돌려줄 돈입니다 라고 법원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셨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요. 이런 일이 현실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금을 제대로 받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 수법이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명의로 전세 계약,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입금이 됐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한 달 뒤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지도 동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입자가 은행에 이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요,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세 들어온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세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 놓은 집, 전세권 등기해 주셨다면요, 세입자가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집에 전세권을 담보로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법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아니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전세권에 저당을 잡히면 그 세입자가 빚을 못 갚을 때 어떻게 되죠? 채권자들이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 집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도 구할 수 없겠죠. 가압류 잡혀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 집이 꽁꽁 묶이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민 씨가 이용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이니까 안전하게
받겠지라는 집주인의 신뢰입니다. 두 번째, 전세금을 정확히 입금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겠죠. 바로 그런 안심을 노린 겁니다. 자, 이건요, 민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잘못한 건 없죠. 단지 현행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현행제도상 금융기관이 전세권 담보대출을 해줄 때 임대인에게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금융기관은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주인분들도 자신의 재산은요, 이런 상황을 알고 스스로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다면요, 여러분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세입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법인의 예를 든 거고요. 개인도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5, 60대다 보니 사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걸로 노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죠? 실제로 50대 이상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재산은 수억인데 정작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또 들고 있자니 지금 재산세, 관리비, 매달 나가는 돈만 늘어나고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바꾸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 그 집을 활용해서요, 매달 200에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쓴 방법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 집 한 채로 매달 300만 원 이상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7가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오신 분께는요, 많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또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할 때 이런 신호 3가지가 있으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법인 명의 전세 계약입니다. 법인에게 전세를 놓는 것, 자, 이것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법인은 개인과 다르다는 거죠. 자, 뭐가 다를까요? 개인 사업자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장치가 있죠. 그런데 법인은요, 원칙적으로 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은요, 전세 들어올 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세권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오는 순간 민법 제306조에 의해서 세입자는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집주인 동의 없이, 통지도 없이요. 그래서요, 임차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때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별도의 특약 없이 절대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위험신호 두 번째입니다. 좀 전에 뭐라 했죠? 특약. 이 특약을 넣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민법 제306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쉽게 말하면요, 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담보로 쓰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세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집주인에게 이 특약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특약 한 줄이 있었다면 2억 5천만 원이 묶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요 계약서에 특약 한 줄 넣는 거, 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요것까지 하시면 안전합니다.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요 특약 내용을 전세권 등기에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제3자에게는 나는 그런 약속 몰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위험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임대인인데 자신의 집의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집주인분은요, 전세 계약 후에 등기부등본 보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뒤 세입자가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다면 내 집 전세권에 왜 저당이 잡혔지 확인할 수 있었겠죠. 1,000원이면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요, 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똑같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세권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오는 순간 민법 제306조에 의해서 담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면요, 특약과 등기가 없는 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거 쭉 보시면서 내가 하나라도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있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법인, 회사에게 전세를 놓고 있다. 두 번째, 전세 계약서에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금지, 특약이 없다. 세 번째, 특약은 있지만 그 내용이 전세권 등기에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 전세권 설정 후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다. 마지막 5번째, 세입자의 현재 신용 상태를 모른다. 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세권이 등기에 올라오는 순간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그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가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전세권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 수도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 넣는 특약 한 줄, 그리고 더 한 가지 확실하게 하려면 그 특약을 전세권 등기에 기재하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3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요, 전세 놓고 계신 집에 등기부 등본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1,000원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전세권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면 일단 안심이지만 특약이 없다면 아직 안전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현재 전세 계약서를 꺼내서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금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다면 세입자와 합의해서 특약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걸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 전세 계약하실 때는요, 특히 법인과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이 특약을 넣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약 문구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전세를 놓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이 특약을 계약서에만 넣으면 반쪽짜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서에 이 금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법무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이 전세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특약이 없는 분, 세입자와 합의가 안 되거나 등기부 등본에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신 분,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입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자, 중간에 공지했죠? 내 집 한 채로 월 300 이상 만드는 7가지 방법.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시다면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돈 걱정 없는 노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은 나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 전세 놓고 계신 분 있으면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아는 만큼 지키고 확인한 만큼 안전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힘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